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변진환입니다. 흔히 코끝을 높이는 재료로 비중격 연골, 그리고 귀연골, 늑연골 재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늑연골 재료에 대해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늑연골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늑연골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골 재료에 비해서 튼튼하고 재료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늑연골이 특히 추천되는 경우는 코의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한 경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하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튼튼하게 이제 지어야 되는 건축물, 예를 들어보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지대를 적당히만 세워놓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모양을 좀 내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주저앉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이제 코 성형수술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짧고 들린 코를 가지신 분들께 늑연골 지지대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가 짧고 들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연골 재료가 작을 뿐만 아니라 코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도 타이트하게 들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 길이를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코의 피부가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튼튼한 그 늑연골 지지대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재수술 케이스의 경우에는 안쪽에서 이제 흉터살이 생기면서 좀 아무래도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의 모양의 변화에서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역시 늑연골 지지대로 좀 세워주는 게 좋겠고, 특히 재수술 중에서도 코가 짧고 들려있는 그런 구축코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늑연골 사용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끝을 좀 높고 화려하게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께 늑연골을 추천드리는데요. 늑연골 지지대의 이제 길이가 충분히 확보가 될 뿐만 아니라 코를 일반적으로 많이 화려하게 세우고 나면은 그만큼 피부도 늘어나게 돼서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중에서 원래대로 버텨주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늑연골 지지대가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의 복코에서 저는 이제 늑연골 지지대를 사용해서 좀 코끝을 오똑하게 세우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늑연골의 종류로는 자가늑연골과 기직늑연골이 있습니다. 우선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더 인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염증 등의 그런 부작용에서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도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부에 필연적으로 2cm에서 3cm 정도 흉터를 남기게 되고 채취 부위에 회복기를 따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직늑연골은 미리 가공돼서 나온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므로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체에 좀 적합하게 안전하게 가공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체에서 이제 기증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밀도라든지 그런 강도가 좀 튼튼하지 못한 재료가 랜덤으로 좀 섞여 있을 수가 있고 염증 등의 그런 부작용에서 자가 늑연골만큼 마음을 놓기는 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재료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자가 늑연골 추천을 드립니다. 모양적으로 보더라도 자가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자가 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므로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직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직업적으로 체부의 흉터가 중요한 분들, 예를 들면은 모델분이나 바디빌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기직늑연골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가늑연골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와핑 현상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늑연골을 채취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쓰기 좋게 다듬어 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늑연골이 휘려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와핑 현상은 이제 늑연골을 다듬어 놓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코 성형 수술을 할 때 수술 순서를 늑연골을 먼저 채취를 해놓고 잘 다듬어 놓은 다음에 코 성형 수술을 하다가 늑연골 지지대가 필요해지는 정도의 단계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와핑은 다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나 있는 와핑 그런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서 일부는 좀 다듬고 보완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지대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늑연골 채취 후의 통증은 이제 수술 방법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늑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박리를 할 때 근육을 이제 찢으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수술 시간은 조금 빠르고 간편할지 몰라도 수술 후에 통증을 조금 더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박리할 때 찢지 않고 최대한 근육의 결을 보존하면서 벌려서 이제 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수술 시간은 좀 더 걸리고 시야는 불편할지라도 수술 후의 통증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늑연골 채취 후의 통증은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냐면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 되면은 묵직하게 아픈 통증으로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침을 한다든지 자세 변화에 따라서 욱신거리기도 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정도의 통증은 아니고 보통은 빠르게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내로는 통증이 다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수술을 할 때 늑연골을 2번 이상 채취해야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혹 이제 환자분들 중에 처음에 자가늑연골로 수술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할 때 쓸 수 있는 재료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교정이 필요할지라도 원래 사용해 놓은 늑연골 지지대를 상태만 괜찮으면 재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채취 못할 경우에 늑연골 다시 채취해야 될 경우에도 원래 절개했던 그런 채취한 흉터에 따라서 다시 절개를 해서 인접한 늑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가 늑연골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나비양 성형외과 원장 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